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공공외교를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동아태 지역 공공외교의 최우선 대상은 북한이었고 탈북민 150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공공외교의 1순위로 올렸습니다. 2018 회계연도 공공외교 예산과 명세 등을 담은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 목표에 따라 공공외교 전략도 국제 결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 투어 프로그램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문제 개선에도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가혹한 인권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은 동영상 등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과 탈북민 영어 교육, 미국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님께서 이제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멘션 안 하셨지만 그 후에 이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많이 듣고 계신 거 아닐까. 미 정부 보고서는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가치와 리더십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탈북 청소년들이 지난해 미국 대학 방문과 전문가 면담 등 여러 문화 활동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브라이트와 IBLP, 웨스트 등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한국인 동문이 9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탈북민 15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국도 2018 회계연도에 공공외교의 우선순위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 캠페인을 펼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공공외교를 위해 미국 정부는 2018 회계연도에 21억 9천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외교관의 출국과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외무성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추가 조치를 알려왔다며 4일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물품 구매를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평양 주재 외교단과 각국 공관의 새 직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북한에 들어올 경우 15일간 격리된 뒤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평양 내 호텔, 상점, 식당 일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시키면서 외국인들은 공간 구역 내 상점이나 외국인 전용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제재 위반 모습이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을 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칼 의원은 미국 기업 연구소 AI가 중국의 악성 영향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대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메칼 의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China's in violation. I mean, we've seen this through imagery, satellite imagery. They're violating, the sanctions that we've placed. 메칼 의원은 이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중국은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라면서 중국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오래된 동맹으로 제재 위반이 이뤄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sort of alliance we're seeing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of course North Korea has been, part of it for a long time. But they have been in violations, and the administration hasn't responded. 메칼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카리 의원은 앞선 강연에서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희망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주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해상과 지상 영역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안성 위험 논란이 있는 중국 업체 화웨이의 이동통신 5G 확산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메카리 의원은 또 새로운 위협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으로부터 오고 있다며 미국은 해당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며 디지털 환경도 가장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인터넷 보급률 또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미디어 분석업체 위아소셜과 캐나다의 미디어 관리 플랫폼 훗스위트는 최근 공동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5만 명 이상 2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조사에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당국의 차단 조치로 인터넷 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 대비 인터넷 접속률도 주민 2,570만 명, 즉 인구 대비 100%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 사회 연결망 이용 비율도 접속 차단과 조사 표본 없음을 이유로 조사 대상 21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즉 모바일 이용 환경도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사용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7년에 389만 명, 2018년에는 428만 명이었다가 지난해는 1%포인트 늘어난 452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동통신망은 2009년 시작된 3세대 통신망이어서 최근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5G 이동통신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외국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They really have done a very good job so far. So they certainly know that this is a big battle that they need to win, and they're putting everything into it.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와 모바일 기술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전체 인구 대비 사용률은 18%로 전 세계 최하위권에 그쳐 미국과 한국 등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약 1,16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지난해 9월 2,960톤, 10월 약 3,100톤, 11월 1,980톤, 12월 2,100톤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년 동안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22,700톤으로 배럴로 환산하면 약 18만 배럴입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인 19,100톤보다 약 3,000톤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유관국들과 협의 아래 한반도에 포괄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국 평화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는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 미국은 북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선언 등이 포함된 이른바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미국 의회에서 위대한 미국의 컴백이라는 주제로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을 합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앞서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그러들지 않는 낙관주의에 대해 강조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부당한 비관주의를 비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5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한국어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